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조선생입니다. 대구 30평 분양가 9억, 시세의 90%. 논란 커지는 분양가 통제, 올 분양가 서울 하락, 지방 상승, 다른 잣대 들이대, 수도권 역차별, 지방까지 분양가 고공행진하자 실수요자 청약 포기, 불만 폭발. 여러분,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학군도 서울 못지않게 발달했으며 이미 뛰어넘었다는 평도 있고, 역사가 유구하다시피 그만큼 재력가도 상당히 많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수많은 인재도 배출해 왔기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광역시 분양가 9억 아파트 등장, 이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 대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분양가 9억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엉망진창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이고,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달라지면서 주변 시세의 최대 90%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대구 수성구 만촌역 힐스테이트 가격이 평당 2,454만원으로 결정되게 된 것이죠. 전용 84 타입의 경우 확장비까지 합치면 9억 3천만원이니 평범한 서민들은 접근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진 허그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서울 등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서울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 하남, 과천 13개 동 등 총 322개 동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는 건축비와 택지비를 고려해 가격이 산정되기 때문에 지금 고분양가 심사 기준 적용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이런 높은 분양가가 나오니 역차별이라며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역차별인가요? 혹시 지방부동산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 잘못 때문에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은 잘 이해됩니다. 그건 어차피 정부의 자충수이니 당연한 결과이고요. 그런데 지방에서 서민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9억짜리 분양을 했으니 이 점이 천인공노할 짓이다 라고 생각했다가는 정말 곤란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가장 유구한 지역 중 하나이고 재력가 또한 많은 지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력가를 위한 분양도 당연히 있어야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왜 모든 아파트 분양을 서민을 위해서 분양가 책정을 해야 하는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분양가 방지요? 당연히 주택의 프리미엄화를 위해서 그렇게 분양가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억지로 깎아내리고 고급화를 할 수 없게 만들면 그것은 갑질일 뿐이고 세계에 수출할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급주택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고급이고 뭐고 일단 서민들이 분노하잖아. 접근하기가 어렵잖아. 당장에 분양가 낮춰. 이보세요. 그런 썩어빠진 생각은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바꿔 말해서 9억에 분양을 해야 하는데 서민들을 위해서 6억에 분양을 했다 칩시다. 이미 수성구의 신축 시세가 15억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분양받은 서민들 단번에 9억을 버네요. 9억 버는 서민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나 깊게 생각들 하신 건가요?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분양가를 강제로 낮추면 건설사가 가져가는 이익 또한 낮아지는데 자재는 당연히 저렴한 것으로 쓸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부담들을 당연히 하청들에게 전가시킬 텐데, 그렇다면 난림공사, 부실 시공, 임금 받지 못하는 근로자, 이런 사태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냥 로또 분양받은 서민들 몇몇조차고 더 큰 피해를 양산하게 만들 겁니까? 분양가를 옥죄면 더 큰 나비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풍선 효과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시끄러웠던 것을 보면 이제는 좀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분양가는 물론 정부에서 일정 부분은 통제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에 대한 수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미분양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죄송하다면서 할인 분양에 나서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입니다. 신축 분양가가 시세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열기는 늘 끌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로또 가게에서 로또 1등이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일대가 로또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줄 서고 로또 사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될까요? 그 줄 서는 사람들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줄 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줄 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줄 서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사대다 보니 또다시 그 가게에서 1등이 나올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로또 가게는 단 하나로 그대로인데 로또 사는 사람만 늘어나니 그 열기는 정말 평일이나 주말이나 식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로또 1등 가게의 열기,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 분양을 금지하는 것처럼 로또를 없애버리게 된다면 탈이 나게 됩니다. 시장에서 또 다른 음성화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은 늘 로또 열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로또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책만 펼쳐왔습니다. 그러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국토부 장관인 것입니다. 물론 곧 나간다고 하지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싼 집 찾아 인천으로 한 달 만에 1억 5천 급등. 최근 아파트를 사겠다는 문의가 너무 많이 와요. 주말에도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10명은 됩니다. 인천 송도 S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서울과 경기권이 상승세가 약해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 송도 분양권 거래 가격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84 타입이 10억 이상을 찍는 단지들이 속속히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 송도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주위 사람들에게 송도를 추천했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너무나 이상하리만큼 저렴하다. 그런데 투자적 관점에서 송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인천의 내륙 투자라면 지금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인천 청약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셔야 하고요. 인천은 향후 3년간 84,000세대가 입주를 하며 2022년에는 38,000세대, 2023년에는 36,000세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2021년은 어차피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미 전국이 계속해서 상승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즉 부동산을 판단을 하는 중추신경이 마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하루 이틀 보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투자라면 최소 2년에서 4년까지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서 외곽 신도시 싸다고 피주고 들어갔다가는 신도시가 입주할 때 깨박살 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인천은 실거주라면은 내륙이라도 지금 사는 것이 맞지만은, 나는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재건축이 아니라 오직 갭만 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검단 신도시 입주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불구덩이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 6월에는 검단지구 호반 서밋 1차 1168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전세 세입자가 끊임없이 줄을 서며 제발 제게 전셋집 주세요 라고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개사분들 전세 세입자 못 구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전세 물량 없어서 소개도 못 해드리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